네, 보통 연말이면 이제 내년도 증시를 내놓는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장밋빛 전망이 많을 텐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전망치를 보면 코스피 내년도 전망치 상단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수가 많죠. 뭐 선거도 있겠고 글로벌 긴축 전환도 있고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미중 갈등까지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이제 내년도 전망치 내놓고 인터뷰도 많으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보통 이제 1년 연간 단위 전망을 할 때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망을 내놓고 계세요? 매번 참 어려운 일이고 예. 많이 틀려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시장에 대한 가늠을 좀 해보고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이번에 전망을 냈고 많이 좀 엇갈립니다만 저희들은 상고하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수준으로는 한 2,700에서 3,40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전망할 무렵만 하더라도 한 2,800대 막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 이 어느 정도쯤 내년에 올라갈 건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지수로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상승 그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하단을 좀 그렇게 본 거는 금리 인상을 비롯한 뭐 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결국은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상당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못한다면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하락할 때 그 하락 수준을 조금은 좀 낮게 잡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해성사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예. 네네. 어떻게 1년 단위의 그 변수들을 저희가 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변수를 가늠해보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도 여쭤보고, 상반기, 하반기 때 또 여쭤보고, 네. 매달 또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상고하저를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물가 등의 기준점을 말씀 주고 계신데, 인플레이션이랑 코로나가 가장 큰 지금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뭐 이게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은 낮아지더라도 사람들이 이 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 백신이 됐든 치료약이 됐든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게 확실하게 나와줄 때까지는 사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는 건 결국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고 하는 부분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공급망 이슈가 좀 더 연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잘 안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이겠죠. 이제 반면에 어떤 면은 분명히 있냐면 소비가 아까 제가 별로 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게 걸리는 거 뭐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사망할 확률은 좀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 우리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내 운집을 했었어요. 이제 예. 그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도 높아지고 경기도 대신에 회복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 입장으로 보면 기업 측면에서 가격을 전가하기 좋은 상황인 거고 가격을 전가하는데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속도가 상반기 중에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거를 이겨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중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긴축을 해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가면서부터는 분명히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시기를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되는 게 수요가 줄어들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참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왔어요. 네. 수요는 견조하지만 공급의 문제, 이제 공급망의 문제를 지속할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예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계속 당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그 정도의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워낙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다 보니 네. 이제 환율의 부담스러운 수치 1,200원 어떤 기준선으로 이제 마지노선으로 심리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원화의 약세가 지금처럼 이어질까요? 아주 큰 흐름으로 보면 원화 약세가 근데 사실은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의 강세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대신에 내년도 상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경기 회복과 그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면 예. 상반기에 바로 예를 들면 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200원을 넘고 하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독특한 국내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만 막 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은 내려가는 정도 수준의 박스권들이 원달러 환율에서 관찰되다가 예. 하반기 때 조금 1,200원을 한 번쯤 넘는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중에 나타났던 현상도 좀 비슷하긴 한데 예. 달러와 강세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면 달러와 강세가 조금 약해지는 이제 예.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나타날 텐데 내년 하반기가 이제 결국은 문제겠죠. 전반적으로 증시도 하락하고 또 경제가 조금 나빠지는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예. 그때는 사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달러화가 가장 선호되는 이 통화로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1,200원 수준을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년도 상고하저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도 이제 환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하반기에는 환율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이제 원화의 약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 환율이 좀 약한 대응이 아니라 달러의 강세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셨고 네. 달러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변수 중에 하나가 내년에 대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대선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몇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대선에서 어느 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증시가 오른다, 증시가 내린다 이런 식의 전망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산업적으로 보면 조금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산업을 굉장히 부양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섹터가 영향을 좋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4차 산업혁명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키우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일종의 거품이 생길 때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면 근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똑같이 어쨌든 집을 많이 지으시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 산업과 관련해서도 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모두 다 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우리 증시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비정상적 거래들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돼 있다는 인식을 가진 후보도 계시고 한데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가 좀 강화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좋게 나타날지 나쁘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유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어떤 부분은 또 플러스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노려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환율과 더불어서 환율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빠른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중립인데 어떤 사안사안별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라는 이 변수가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산업별로는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두 후보의 교집합. 네. 4차 산업과 부동산 쪽, 예,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상고하죠라고 보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부분에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남습니다. 어떤 네. 전략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이후죠. 그러니까 한 2년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성장주의 대폭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라진 게 올해 사실 중반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거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긴축이거든요. 긴축이 되게 되고 긴축이 되면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이제 시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게 우리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정상화가 어쨌든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폄훼됐던 주식들에서도 기회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 나오면서 올해 말까지는 조금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이제는 조금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는 조금 가치주 또 가치주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조금 비중을 높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선 결과 어느 분이 됐던 또 큰 방향성으로 보면 이 성장주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섹터에 있어서의 성장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IT 반도체일 거고, 예. 그 다음에 완성차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까지 좀 봐야 될 테지만 거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예를 들면 배터리라든지 또 그거와 관련된 소재 같은 데들은 중국의 경쟁들에도 비하고 중국의 경쟁들에 여러 가지 노출이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성장주들을 또 한 반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외주의 반격을 기대하시는 눈치인데요. 가치주, 경기 민감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동산 업종이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IT, 반도체, 전기차, 완성차 쪽은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위주로 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